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공제조합 영업조실장 홍기환입니다. 오늘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근로계약, 임금, 휴가, 휴일, 인사이동, 징계까지 간단히 알아봤고, 오늘은 해고, 4대 보험, 산재처리, 코로나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해고의 경직성이 크다는 이유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할 자유는 있지만 내보낼 자유는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미국에는 일반적인 고용 방식이 임의 고용 방식입니다. 임의 고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처럼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정식 고용을 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해고했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재고를 약속하는 일시해고 방식이 있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고 고용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이제 사직서를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을 카톡이나 메일로 받아도 괜찮은지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직서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사직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향후 근로관계 종료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한 방법이고 그런 이유로 사직서를 일반적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사직서는 서면으로 문서로 받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사직 의사가 표시된 문서로. 그렇지만 메일이나 카톡 등 문자 이런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두로 할 경우 구두로 했다가 그 다음날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두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녹취라든지 사업장에서 증거를 좀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한전 배전 단가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 감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한전 배전 단가 계약이 보통 2년입니다. 그죠? 2년. 배전 단가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로계약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감호이라든지 해고 조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전 배전 단가 끝나고 유지 보수를 할 그 계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유지 보수. 그럴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간주될 위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유지 보수 계약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면서 그 사업 기간을 정하기보다도 유지 보수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렇게 정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다음 질문은 4대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를 이제 하청을 줄 경우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이런 것을 왜 원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 우리가 보통 원청이라고 합니다. 원청이 고용산재보험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 납부 인수에 관한 내용이 담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해서 그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게 되면 반려 처리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하청의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자발적인 이직, 그리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 정년의 도래, 그리고 부당해고, 정리해고, 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됐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최근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한 금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만큼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또 부정수급이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처벌이 있습니까? 2인 이상 공모할 때 그 2인 중에 한 명이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공모할 경우에는 근로자끼리 공모보다 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산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재에 가입을 안 했거나 산재 보험료가 연체 중일 때 이럴 때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고, 그 질병, 출퇴근 재해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사업장이 산재 가입하지 않거나 그 보험료가 체납돼 있더라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산재 미가입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체해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보험금의 약 50%를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상 처리할 경우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상 처리할 경우에 자주 발생되는 문제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병원비를 일반으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 기록지에 회사에서 다쳤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바로 문제를 삼고 적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공상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일반으로 처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보험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건강보험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한 25%, 30% 보험 수가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일반 처리하게 되면 100을 그대로 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물론 병원비 부담은 굉장히 크지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으로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산재 근로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비급여 부분이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어떤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 건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건재보험으로 처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 처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많이 오릅니까? 오르겠죠. 최대 20%까지 오릅니다. 물론 산재가 발생을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 최대 또 20%까지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료율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최근 3년간의 회사에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한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75%에서 85% 사이일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년 동안 부담한 보험료가 1억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산재 발생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7,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 없는 거죠. 그런데 그 75%, 85%를 5%씩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에는 2.3%씩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 20%또 최소 20%또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 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 가입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대상이 되었으나 올해 법 개정으로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는 일반재해와 중대재해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중대재해는 사망 사고가 있거나 동시에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노동부에다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반재해일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산업재해 조사표부터 작성해야 되는군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가벼운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 끝나고 업무 시간 중에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까? 사업장에서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만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고의가 있거나 고의로 사고가 났거나 또 자유행위나 또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거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한 사적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때도 산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족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산재로 신청하더라도 불성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차량이 아닌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고 또 자기가 보험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이중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2018년도에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제가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경합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를 먼저 적용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산재가 우선 적용됩니다. 대부분 판례는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 사업주는 휴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휴업 수당이란 건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감염 예방을 위한다는 것은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목적이지 그게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보기는 힘들겠죠. 이 경우에도 무급휴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때 그 사업주가 휴업 수당을 만약에 지급했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한 근로자들의 지급한 휴업 수당의 3분의 2까지 그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해서 직원의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대체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의 뭐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휴직 명령도 인사 명령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인사 명령은 사업 쪽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근로자들한테 어려운 상황을 먼저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럼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임금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성이 좀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데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고서부터 4대 보험, 산재 처리, 코로나 관련 이슈까지 궁금한 점 박삼영 노무사님을 모시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